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퇴임이 임박한 문재인 대통령은 왜 어울리지 않게 차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을 기를 쓰고 반대하고 나섰을까요? 문재인 정권은 안보 공백 운운했지만 임기 5년 동안 사실상 대한민국 안보를 내팽개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권 들어 옥고까지 치렀던 허현준 전 행정관이 문재인이 대통령실 이전을 반대한 진짜 속내는 이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허현준 행정관의 글은 꽤 긴 내용이지만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실 이전을 사실상 반대하였다. 윤석열 당선인과 신임 비서진들이 청와대로 들어오도록 유도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당선인의 대통령실 이전에 태클을 걸며 사실상 청와대에 들어오도록 상황을 조성했던 것일까? 겉으로는 안보 공백을 근거로 했지만 대통령실을 이전하면 문재인 권력에 치명적 영향을 줄 구린 구석이라도 있는 것인가? 숨기고 싶은, 덮고 싶은 그 무엇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인가? 필자는 문재인 권력의 각종 범죄 행각과 대통령실 이전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실 이전 찬반 의견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와대 내에 있던 범죄 행각이 제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지금 허현준 행정관은 문재인 정권이 기를 쓰고 대통령실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실을 이전해서 청와대를 나가게 되면 뭔가 지금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저질렀던 범죄 행각이 밝혀지게 될 것을 걱정해서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간 청와대와 법무부, 친정권 성향의 검찰에 의해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무혐의 처분되거나 담당 검사가 옷을 벗거나 지방으로 좌천되어 수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3월 25일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산업부 내 인사 및 원전정책 관련 부서를 28일에는 남동, 남부, 서부, 중부발전 등 한전의 발전자회사 4곳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4곳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동안 일부 친정권 성향의 서울 동부지검장들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수사팀에 압력을 가했다는 상세한 증언까지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총체적으로 권력형 비리와 직접 연계되어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 사건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평가성 조작, 김학의 출국 금지 외압,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환경부 및 산업부 블랙리스트, 유재수 감찰 무마, 박근혜 정부 관련자에 대한 정치 보복 사건 등이다. 2020년 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그해 여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담당 수사팀을 해체했다. 또한 2020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전지검에 월성원전 평가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후 후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년 6월에 대규모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이 사건의 담당 수사팀을 교체했다. 2019년에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와 차규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사실을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출국을 금지했다.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이동식 저장장치 USB를 전달했다. USB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두고 정치권 및 국민들의 의혹이 제기됐다. 북한의 원전발전소 설립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에서부터 미국과 한국 관련 군사정보가 담겨 있다는 주장까지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북한의 전략적 무기인 핵잠수함에 필수적인 것이 소형 원자로이다. 당시 산자부에서 검토한 것 중 하나가 가압경수로 모델인 APR-1400 원자로이다. 북한에는 농축 우라늄 생산이 많아 소형 원자로만 해결되면 핵잠수함 문제가 해결된다. 원전 발전소 설립 대상 지역도 잠수함이 만들어지는 심포조선소가 있는 함경남도 금오지구였다. USB에 무엇이 담겨있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직접 전달할 정도면 그것은 꽤나 중대한 가치가 있는 자료였을 것이다. 당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외교상 기밀 문서이다라며 USB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될 그 무엇이 담겨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는 2018년 문재인 김정은 회담 때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전달했던 USB,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의혹이 많았죠. 과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그게 분명히 뭔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는 아주 도움이 되는 유리한 그런 자료이면 분명한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측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밝혀져야 될 그런 사안이겠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 구입 논란이 특수활동비와 연동되어 연일 뜨겁다. 확인된 옷만 해도 178벌에 이르니 열흘에 한 번꼴로 새 옷을 사서 입은 셈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가안보 등 민감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발표했다. 007 제임스 본드처럼 광선총이 나오는 옷이거나 암호 해독기가 달린 브로치거나 회전톱이 달린 구두라도 신고 있었다는 것인가? 청와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난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구입 내역에 대해 일부를 공개했다. 그러나 의혹이 사라지기는커녕 더 증폭되고 있다. 한복과 수제화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유송화 비서관이 매번 수백만 원씩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청와대의 주장처럼 김정숙 여사의 사비로 결제했다면 매번 수백만 원을 카드가 아닌 왜 현금을 사용했을까? 청와대 내에는 총무비서관실 등 특수활동비 등으로 사용되는 현금이 보관된 금고가 있다. 근거가 남지 않는 현금을 수백만 원씩 사용했다면 청와대 금고에서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통령의 임기가 2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알박기 인사가 강행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가 선출되었다. 지난달엔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IPTV 방송협회, 원자력안전재단 수장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친정권 좌파단체 출신들을 대거 임명했다. 이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가스안전공사와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에 청와대 행정관과 민주당 보좌관 등을 임명했다. 역대 정권 모두 어느 정도 낙하산 인사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은 임기 말 자기 편 인사들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이 모든 사건들에는 청와대 비서실이 관통하고 있다. 권력형 비리와 직권남용 위반 행위에는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경제수석실, 부속실, 산업정책비서관실, 총무비서관실 등 거의 모든 수석실과 비서관실이 관여되어 있다. USB 전달 및 살해된 해수부 공무원, 탈북선언 강제북송 등과 관련된 국가안보 사건에는 국가안보실, 정책실, 통일비서관실 등이 추가로 관여되어 있다. 청와대 안에는 이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와 각종 문서가 있다. 통신기록 및 전자문서 결제, 문서 송부 등의 기록이 담겨진 서버도 있다. 부속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된 보고용 각종 자료가 담긴 기록 등도 있다. 또 국정원 및 총리실, 각 부처 등에서 보내온 각종 정책 자료와 민감한 내용들이 담긴 보고서 자료도 있다. 동시에 각 부처 등에 지시하거나 협조를 요청한 사항들도 청와대 메일 서버에 담겨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직권남용, 국가안보 위반 관련 증거들이 청와대에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권력이 숨기고 싶은, 덮고 싶은 온갖 비행들이 청와대에서 새 정부에게 발각되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진들이 문제가 될 만한 각종 문서를 파기하고 하드를 교체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 이미 일부는 대선에서 이재명이 패배하자 증거 폐기 조치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내부 차원의 보안 단속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 행각들의 증거를 모두 없앨 수는 없다. 또 정무직이 아닌 정권이 교체돼도 늘 그곳에서 일하는 청와대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 국정원에서 파견된 보안 관련자들도 각종 자료를 임의로 폐기할 경우 그들에게 엄중한 사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문재인 권력을 지켜온 비서진들이 강도 높게 각종 증거들을 은폐하려 해도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 지울 수는 없다. 또 일부 장비나 자료, 서버 등은 복원이 가능하다. 신정부가 출범하고 검찰 내부의 상황이 정비되면 빠르게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 청와대에 있는 이 모든 증거들은 향후 수사와 기소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 한두 곳 정도의 압수수색이 아니라 거의 모든 수석실과 비서관실이 대상이다. 과정은 순차적이라 하더라도 대상은 청와대 경내 거의 모든 곳이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청와대가 아닌 용산 국방부 청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런데 만일 윤석열 대통령과 신임 비서진들이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고 청와대로 그대로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예상되는가? 막 출범한 청와대 대통령실을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 이전을 막은 데는 이런 속내가 숨어있는 게 아닌가? 당선인 측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문재인 권력이 사용했던 기존 시스템에 윤석열 정부의 업무가 쌓일 것이다. 각종 보안이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들도 기존 컴퓨터나 서버 등에 기록될 것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제대로 안 된 채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정권의 각종 범죄 행각 증거들을 의도치 않게 덮게 된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는 방패막 역할도 한다. 새 정부의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데 검찰이 엄청 부담을 느낄 것이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일부 비서관실에 한정한다면 그것도 결과적으로 문재인 범죄를 숨겨주는 꼴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통령실 이전을 반대하고 청와대에 들어오도록 유도한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 사악한 의도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당선인 측이 이런 점까지 고려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작은 흔적은 있다. 인수위에서 공무원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 교체, 자료 무단 삭제 등 무단 파기를 하지 말 것을 문재인 권력에 요청했다.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지켜볼 것은 남아있다. 이 사항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해서 청와대 내부 사정을 좀 아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문재인이 왜 윤석열 차기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을 반대하는지 그 진짜 속내가 뭘까를 분석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고 청와대로 들어오면 자신들의 범죄가 덮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은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바로 그동안 저질러진 수많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로 온갖 범죄들이 다 드러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길을 쓰고 대통령실 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 꽤 분석이 예리하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실 이전, 이제 어차피 이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일부에서 반대하고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단계에 와서는 이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이전을 해서 허현준 전 행정관이 이야기한 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온갖 범죄 행위들을 다 밝혀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